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흔하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자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녹내장이 수술로 완치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녕하세요. 센트럴 서울안과 최재한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떤 경우에 녹내장 수술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녹내장의 1차적인 치료는 점한 약제를 사용해서 눈 속의 압력, 즉 안압을 떨어뜨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부 녹내장에서는 약물 사용이나 레이저 치료만으로 안압이 잘 조절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녹내장 수술이 필요합니다. 녹내장 수술에 대해서 흔하게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녹내장 수술을 하자고 환자분들한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녹내장이 수술로 완치가 되는가 보다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르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녹내장은 관리하는 질환이라는 것입니다. 녹내장은 완치되는 질환은 아니고요. 따라서 녹내장 수술은 녹내장을 없애기 위한 수술이 아니고 안압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절해서 녹내장이 더 잘 관리되도록 하기 위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 속에는 방수라고 하는 액체가 차 있습니다. 이 방수라는 액체는 눈 속을 가득 채우고 있는데 이 액체의 이동하는 경로에 문제가 생기면 녹내장이 발생합니다. 녹내장 수술은 이 눈 속에 갇혀 있는 방수를 눈 밖으로 빼내주거나 혹은 눈 속에서 생기는 방수의 양을 줄여주는 방식으로 수술을 하게 됩니다. 녹내장 수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는 섬유주 절제술,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그리고 레이저 모양체 광응고술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효과는 유지하면서 수술 부작용은 줄인 그리고 회복 시간을 조금 더 빠르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스텐트를 삽입해서 시행하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도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비유를 사용해서 설명하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전쟁에서 사용하는 무기는 권총도 있을 수 있고 소총도 있을 수 있고 스나이퍼건 같은 다소 약한 무기도 있겠지만은 험한 전투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 기관총, 탱크, 전투기, 미사일 같은 센 무기들도 있을 겁니다. 무조건 센 무기만 사용하면 전쟁에서 이길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강력한 무기들은 주변에 손상을 주는 범위가 넓습니다. 가능한 주변에 최소한도의 피해를 주는 무기를 사용하면서 전쟁을 이기는 것이 올바른 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녹내장 수술도 마찬가지입니다. 녹내장의 특성을 잘 파악해서 그에 딱 들어맞는 적합한 수술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녹내장 수술을 받아야만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라면 선택할 수 있는 녹내장 수술의 옵션들은 어떤 것이 있고 장단점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담당 선생님하고 적극적으로 상의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간단하게 수술 방법을 설명드리면 눈 흰자를 덮고 있는 결막이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 결막 부분을 절개해서 밑에 있는 공막 부분을 드러낸 이후에 그 공막에다가 체크밸브 시스템을 만듭니다. 거기서 방수가 적당하게 눈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게 만들고 다시 결막을 덮어줍니다.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방수가 결막하 공간으로 적당하게 빠져나가면서 안압이 조절되도록 만드는 방법입니다. 섬유주 절제술의 장점은 역사가 아주 오래된 수술이죠. 그래서 데이터들이 많이 있고 익숙한 의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알려져 있는 수술 중에서는 가장 안압 조절에 효과가 탁월하다는 점입니다. 단점은 수술 후 시력 저하 기간이 긴 편이고 이물감이나 충혈 같은 부작용들도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감도 좀 큰 편입니다. 드물게는 지속적인 저안압이나 출혈 같은 중안압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라는 점입니다.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은 눈 안의 앞쪽 공간인 전방에서부터 눈 뒷부분까지 이어지는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눈 안의 전방에 이어진 튜브를 통해서 방수가 빠져나와서 뒷부분에 있는 플레이트라는 부분을 통해서 방수가 눈 뒷부분으로 빠져나가게 되고요. 그래서 안압 조절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섬유주 절제술은 흰자 윗부분에 바로 인접한 부분을 통해서 방수가 배출돼서 이 부분을 통해서 안압이 조절이 됩니다. 하지만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는 방수가 안구의 뒷부분을 통해서 배출이 되기 때문에 눈 앞부분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에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그 섬유주 절제술이 한번 실패한 경우에 2차적인 수술 방법으로 선택될 수도 있고 예후가 좋지 않은 녹내장들, 특히 눈 속의 염증,
포도막염하고 관련된 녹내장이나 당뇨하고 관련된 신생혈관 녹내장 같은 좋지 않은 녹내장에서 1차적인 수술 방법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네,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역시 역사가 오래된 수술입니다. 안압하강 효과는 좋은 편이지만은 환자 눈 속에 삽입되는 장치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큰 편이라서 이와 관련한 부작용들이 있을 수 있고 수술하고 나서 초기에 저안압이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흔한 편입니다. 레이저 모양체 광흥고술은 눈 안에서 방수를 만들어내는 조직인 모양체에 눈 밖에서 레이저를 조사해서 이 부분의 기능을 떨어뜨려서 쉽게 말해서 수도 꼭지에 손잡이를 잠그는 거죠. 방수의 생성을 줄여주는 그런 역할로 안압을 조절하는 수술 방법입니다. 레이저 모양체 광흥고술은 안구 바깥에서 절개 없이 특수한 레이저를 쏘는 막대기, 프로브라고 하는 저희가 막대기를 사용합니다. 막대기를 통해서 눈 속에다가 레이저를 조사하기 때문에 절개나 봉합이 필요하지 않은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수술하고 나서 결과가 개인별로 편차가 큰 편이고 이 수술에 익숙한 의사들도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안압약을 모두 끊기 어려운 경우도 가끔 있고요. 매우 드물게는 저안압이나 이것으로 인한 안구 위축도 발생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기존의 레이저 모양체 광흥고술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이크로 펄스 방식의 레이저 모양체 광흥고술이라는 방법이 등장했습니다. 이 방법은 밖에서 레이저를 지속적으로 굉장히 강한 농도를 쏘던 기존의 방식에 비해서 단속적으로 레이저를 쐈다가 쉬었다가 쐈다가 쉬었다가 하는 방식으로 조직의 그 손상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한 그런 방법들이 개발되어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여러 종류의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들은 안압하강의 효율성에 비해서 안전성 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수술하고 나서 생기는 염증 반응이나 저안압 등 혹은 충혈이나 이물감 등으로 인해서 수술 후 시력 저하가 적게는 2주에서 한 달 이상 지속되는 경우도 가끔 있어서 환자들의 삶의 질 저하 부분에서 문제가 되곤 했습니다. 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은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의 효율성은 유지하면서도 부작용 부분은 크게 줄여서 안전성 부분을 개선한 방법들을 묶어서 일컫는 용어입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에서는 수술 후 염증 반응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생체 친화적인 미세한 스텐트를 사용하고 절개나 봉합 과정을 거의 없앤 것이 특징입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은 전통적인 수술 방법에 비해서 수술 후 회복 시간이 빠르고 심각한 합병증의 빈도가 낮습니다. 따라서 정도가 심하지 않은 녹내장 환자들에서 최근에는 1차 수술 방법으로 전 세계적으로 많이 선택되고 있습니다. 네,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법과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을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은 복부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때 우리가 여러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을 겁니다. 배를 다 여는 개복 수술을 하느냐 아니면 복강경을 사용해서 수술을 하느냐 선택할 수 있겠죠. 차이점은 똑같은 목적은 달성을 했지만 개복 수술을 하는 경우에 많이 열었고 복강경 수술할 때는 적게 열었기 때문에 회복 기간이 빨라지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또 새로운 방법들은 또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필요하고 또 거기에 얼마나 또 익숙한 의사들이 있냐 그런 부분은 또 단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것은 질환의 종류나 눈 상태에 따라서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보다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이 더 적합하고 혹은 결과가 더 우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방법에 대해서 상의를 할 때 무조건 이 방법이 좋아요, 저 방법이 좋아요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방법의 선택은 녹내장 전문의한테 맡겨두시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국내에 들어와 있는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은 주로 스텐트를 사용하는 방법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젠 스텐트 삽입술이라는 것과 아이 스텐트 삽입술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수술의 적응증과 방법은 다소 다른 편입니다. 젠 스텐트의 경우는 스텐트가 눈의 안쪽 부분인 전방과 바깥 부분인 결막하 공간을 연결하는 통로를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아이 스텐트는 스텐트가 눈의 안쪽인 섬유주에 위치해서 눈 안쪽에 위치하는 스텐트입니다. 눈 안쪽에 위치해서 방수 배출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줍니다. 네, 두 수술은 효과와 사후 관리 등에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젠 스텐트 삽입술은 안압의 하강 효과가 큰 편입니다. 반면 결막하 공간에 여과포라는 물주머니를 만들기 때문에 수술 후 관리가 다소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많이 있고요. 아이 스텐트 삽입술은 안압 하강 효과는 보통입니다. 하지만 눈 밖으로 만들어내는 여과포가 없는 수술이기 때문에
수술 후 안정성 면에서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아이스텐트 삽입술은 백내장 수술을 할 때 쉽게 병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의 마취 방법은 모두 저만 마취로 가능합니다. 안약을 써서 마취하는 방법이죠.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인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저만 마취로 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안구 후방 마취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수술 시간도 차이가 있습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은 대부분 20분 정도면 수술이 마무리될 수 있지만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들은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수술 시간이 소요됩니다. 최소 침습 녹내장 수술과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의 가장 큰 차이는 수술 후 회복 기간에 대한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수술로 인한 시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젠스텐트 수술 같은 경우는 한 90% 이상에서는 대부분 1, 2주 이내 시력이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전통적인 녹내장 수술, 섬유주 절제술이나 방수 유출 장치 삽입술 같은 경우는 저한압이나 출혈 같은 중한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시력 회복이 한 달 이후까지 지연되는 경우가 한 10%에서 20% 정도까지 있습니다. 환자 여러분들이 굉장히 협조를 잘 해주셔야 한다는 점입니다. 저희가 조직에다가 통로를 만들고 다시 결막을 덮고 혹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수술을 하지만 환자 각각의 상처 치유 속도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수술하고 나서 몇 달 정도는 눈 속의 염증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사용하게 되는데 스테로이드 안약을 제때 사용하지 않고 굉장히 소홀하게 쓰는 경우 수술 결과가 엉망이 될 수 있습니다. 저희가 흔하게 하는 얘기로 녹내장 수술은 수술하는 의사가 반의 역할을 하고 수술 후 관리를 하는 환자가 또 반의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환자분들도 수술 후 관리에 대해서 특히 약 사용법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알고 지시를 따라 주셔야 합니다. 또한 그 수술 후 예상하지 못했던 합병증이 발생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외래 오시는 날짜 이전이라도 어떤 다른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의료진과 적극적으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루트를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녹내장 수술은 한국 녹내장학회 소속 안과 의사들 중에서 다양한 수술에 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분들한테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한국 녹내장학회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